안녕하세요. 본동중학교 41차 시 1학년 온라인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육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해야 되는 이유, 체력이 필요한 이유, 근육이 안 생겨도 운동을 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달리기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은 근력 운동은 많이 하지만 달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건 달리기에 엄청난 이점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피트니스 전문가들조차 모르고 있는 달리기의 엄청난 장점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심장은 커지게 되고, 커진 심장은 한 번의 수축으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우리 몸에 공급해주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의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되게 되고, 그것은 즉 심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실용적인 심장이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반응들은 교감신경 감소, 부교감신경을 증가시켜 좀 더 릴렉스한 일상을 만들어줄 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달리기를 오래 하면 심장이 커지거나 심장의 벽이 커집니다. 그러면 한 번에 심장을 수축했을 때 우리 몸으로 가는 피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평소 운동을 안 했을 때는 5번 해가지고 가야 돼. 5번의 수축을 해서 피를 보냈다면, 운동을 해서 우리가 몸이 강해졌을 때는 3번만 수축해도 그만큼의 피가 다 가는 거죠. 에너지랑. 그래서 심장이 덜 피곤하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심장의 크기 증가로 인해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뿜어주면 골격근에서는 그에 맞춰 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되고, 덕분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근육에 쌓인 노폐물도 더 쉽게 제거될 수 있고, 근육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가 증가하고, 덕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감소시켜주고, 중고강도 이상의 달리기 운동은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인대, 연골, 건 등의 결합 조직들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하지 근육에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으며, 운동 중에는 지방 사용의 증가로 인해 체지방이 감량되어 더 멋진 몸매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남들보다 더 쉽게 여자친구가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 Anyway, 여기까지가 체육대학에서 배웠던 심폐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체육대학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체육학자들뿐만 아니라 뇌신경학자들이 운동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심해지며 공황 발작과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스트레스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 않는 상황도 위험하다고 인지하며 항상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과한 반응을 보여 비이성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한다. 평소에 뱀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던 한 원숭이의 편도체를 제거했더니 뱀에게 장난을 치고 심지어 1:1 맞짱까지 떴다는 연구. 편도체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한 여성이 커다란 뱀과 거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듬고 공포영화를 보고도 전혀 쫄지 않는 담대함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고, 반대로 편도체가 과활성되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는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편도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그 코르티솔의 수치가 올라가면 거꾸로 편도체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악순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신기하게도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편도체를 억제해주는 해마와 이마엽이 강화되고, 뇌를 차분하게 만드는 아미노산인 GABA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 600만 명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 원인은 도파민 수치가 낮기 때문인데, 이러한 환자들이 운동을 했을 때 도파민의 분비가 활발해져 저하된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블루멘설은 우울증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와 운동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약물보다 꾸준한 운동이 재발 가능성을 낮췄다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우울증 환자에게 부족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운동을 했을 때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은 뇌 속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는 BDNF를 분비시키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를 생성하고 뇌세포들 사이 연결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역시 엄청난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흔히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단순 심리적인 게 아닌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흔히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고 어깨 깡패를 만들고 초콜릿 복근을 만드는 근력 운동이 아닌 달리기와 사이클과 같은 심폐지구력 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강도가 중고강도 이상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체력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강도가 조금 낮더라도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달리기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달리기를 하면 무릎에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미 달리기를 너무 안 해서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자신의 하체를 탓해야지 달리기를 탓해서는 안 된다. 달리기는 기본적인 인간의 움직임이다. 같은 하체를 사용하기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서 움직임으로서의 달리기의 기능을 절대 살릴 수 없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달리기로 인해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다면 잘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 달릴 수 있다면 달릴 수 있는 기능을 끝까지 지켜 앞서 설명한 엄청난 장점들을 누리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앞부분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뒷부분은 심리학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게 달리기를 통해서 달리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달리기 효과. 달리기를 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죠.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신체의 변화는 심장 크기가 커지죠. 그리고 이런 피를 받아들여서 영양소를 만든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호르몬 변화는 뭐 도파민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이런 효과는 우울증을 고쳐주는 거, 그리고 집중력, 전에 말했듯이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달리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헬스장에 들어설 때 줄지어 있는 소위 러닝머신, 트레드밀에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만약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것이 종종 고문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레드밀은 1818년에 영국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순환시킬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트레드밀은 20명의 수감자들이 가로로 눕혀진 지름 2m의 원통을 밟아서 돌리는 형태였으며 수감자들은 5분 휴식, 15분 운동으로 하루에 6시간씩 트레드밀에 올라서야 했습니다. 트레드밀은 아무리 난폭한 수감자도 온순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체력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트레드밀의 단조로움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20세기에 들어서서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1968년에 미국의 케네스 쿠퍼 박사가 유산소 운동의 이로움을 전파하면서 트레드밀이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가 주는 이로움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느끼게 되는 달리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운동이라는 인식은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결론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달리기 운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무국 권고에 의하면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중간 강도로 150분 이상 혹은
고강도로 75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달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운동량이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략 시속 10km 이상의 달리기를 러닝이라고 하고, 반면에 시속 10km 이하, 즉 걸음 속도의 약 2배 정도로 달리는 것을 조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러닝 수준의 달리기를 오래 하지 않아도 달리기 운동이 주는 이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의 연구가 해외 유명 미디어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달리기 운동이 암과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무려 35년에 걸친 건강 상태를 추적하였는데, 달리기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체 사망률이 무려 27%나 낮았고, 심혈관 질환 사망은 30%, 심지어 암 사망은 23%나 낮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속 10km 이하의 낮은 강도로 일주일에 한 번 50분 이하의 달리기 운동만으로도 이와 같이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약간 숨이 차는 조깅 수준의 달리기를 매주 한 번씩만 해도 사망률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운동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첫 번째가 운동할 시간의 부족, 두 번째가 달리기 운동은 힘들다는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리기 운동을 시작해야 할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강도 그리고 짧은 운동 시간일지라도 달리기 운동이 건강에 대하여 주는 이로움은 이미 2012년 유럽 심장학회에 발표된 덴마크 코펜하겐 심장학회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운동은 수명을 남자는 6.2년, 여자는 5.6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약하거나 중간 강도로 달리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가지고 오며, 이것은 달리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초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을 매우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낮거나 중간 강도의 달리기는 산소 섭취량 개선, 인슐린 저항성 증진, 지질 조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혈압 안정, 혈소판 응집 억제, 심장 기능 개선, 골밀도 개선, 면역 기능 개선, 염증 감소, 비만 감소, 심리적 안정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활동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2019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9.5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조기 사망률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일주일에 한 번 50분 이하의 적은 달리기 운동만으로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 생명 연장 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달리기를 하면 사망률이 낮춰지고, 아까 연구 결과에서 남자는 한 6년 정도, 여자는 한 5년 정도가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기타 좋은 점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꼭, 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50분 낮은 강도의 달리기를 꼭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한 달 동안 달리기 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또 과정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